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 시간에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종목부터 투자 성향까지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지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스마일 마스코트 박미라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스마일 마스코트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참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어제 시청자분께서 박미라 아나운서 웃는 모습 때문에 덩달아 웃게 되네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리와 관련된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인슈타인이 8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복리다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사실 복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만약 내가 가진 1,000원짜리 종목이 1,100원이 됐을 때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뭐 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오래 들고 가시겠지만 100원마저 잃을까 봐 빨리 팔아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복리의 마술을 보시려면 조금 더 참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 이자는 더 크게 많은 수익을 안겨준다는 사실, 처음엔 잘 몰라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장기 투자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얹어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코스닥 종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봤습니다. 바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SN입니다. 대규모 유무상 증자를 실시해서 현재 주가를 형성하고 있기도 한데요. 15,100원에 30%를 보유하신 60대 남성분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경제방송 전문가 추천으로 SNU를 매수했는데 당시 전문가는 18,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했다고 하십니다. 2주 정도 단기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로 아직까지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앞으로 향후 흐름과 또 단기 도달가는 언제까지 한번 도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조선 관련주죠. 현대미포조선인데요. 30대 남성분께서 18만 원에 35% 보유하고 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인데요. 목표가를 30만 원으로 정하고 약 1년 정도 보유할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전문가 추천과 지인들 도움을 바탕으로 함께 직접 HTS를 보고 판단해서 매수가를 결정하시는 아주 합리적인 매매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질문도 정말 날카롭게 해주셨습니다. 조선업 관련 전망과 중장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현대조선이나 SX조선처럼 이 비슷한 기업과 관련된 장단점까지, 그리고 수급 현황까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잠시 후 심도 연구원님께 자세하게 종목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저는 다음 달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미라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들어온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코스피가 1880선도 위협을 받으면서 투심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시장에서 벌써 2천억 원 이상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8천 계약이 가까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 역시 오늘 만만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도를 부추기고 있고 개인만이 이런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주식을 더 사 모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남들 같이 팔 때 내다 팔아야 되는 건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해드리면서 시황도 다시 한번 짧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부 시간을 맡아주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구원님. 예. 종목 상담하기 전에 시황 좀 잠깐 봐주세요. 좀 사볼까요? 이런 시점에서. 우선은 뭐 1900을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시장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좀 약간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10월을 또 마무리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11월에 대한 그 예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11월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것은 역시나 미국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달이기 때문에 그러한 11월을 어느 정도는 좀 지나가야지 연말 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빠지는 종목들을 좀 조정 시에 매수하는 관점으로, 매수 시에도 뭐 목돈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분할 매수로서 좀 접근을 하셔갖고 연말까지 홀딩하셔갖고 좀 수익을 내는 그러한 전략을 좀 보이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대부분 이제 업종과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역시 기아차만이 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뭐 대세 상승의 계속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장에서도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은 앞으로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5만 원까지도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황 정리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거라면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를 했던 SNU부터 살펴볼 텐데요. 15,100원의 비중은 3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코스닥은 한 2주 정도 들고 가고요. 코스피는 한 달 정도 매매를 하신다고 하고요. 또 서울경제 애청자시라고 하니까 상담을 더 잘 해드리겠습니다. 경제방송 전문가 추천으로 매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목표가를 18,000원을 설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볼까요? 뭐 이거는 뭐 아무래도 이제 신규 장비 그 이제 개발로 인해 갖고 좀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간에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함께 좀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실적 면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그 성장이 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 우선은 18,000원까지는 보시지 마시고 한 16,000원 이상까지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16,000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홀딩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11월 달은 좀 조정이 예상되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 상황과 함께 이 종목 매매 패턴 좀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SNU 봤고요. 이어서 현대미포조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신 종목이고요. 사신 가격이 18만 원이죠. 18만 원이시고 비중은 35% 정도를 실으셨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갑니다. 목표가는 30만 원을 설정해봤고요. 1년 정도 가지고 갈 건데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투자 경력이 한 3년 정도 되신다면 시장에서 쓴맛, 더운맛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조선주가 상승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셨고요. 특히나 현대미포조선이 다른 조선주와 좀 다르게 장점으로 부각될 만한 내용들을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뭐 그거는 다 아시다시피 현대미포조선은 뭐 조선주 중에서도 그 수주량은 그 국내 최고입니다. 뭐 세계적으로도 뭐 5위권 안에 드는 그런 수주량을 갖고 있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본다면 2013년도까지 그 수주 물량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많은 2010년도까지 수주가 없어도 이 기업은 계속적으로 이익이 창출된다는 그러한 뜻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 현대미포조선의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 그 우량한 그 회사들에 대한 투자 자산이 많다는 겁니다. 뭐 KCC라든가 뭐 포스코, 현대중공업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업종들의 그 대표주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의 그러한 그 발전 가능성과 함께 이러한 그 투자 자산들이 올라간다면은 충분히 뭐 30만 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25만 원, 30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으시니까 그 마음가짐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대미포조선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요. 들어온 종목들을 순서대로 좀 봐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종목이 삼성생명인데요. 삼성생명을 문의하신 분이 많아서 먼저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2634님께서 사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08,000원, 비중이 30% 되신데요.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고요. 또 다른 분의 매수가는 106,000원으로 이분보다는 조금 더 싼 가격에 사셨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시 진단을 받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좀 길게 들고 간다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수익이 낼 수 있을까요? 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서 뭐 차트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좀 바닥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그 기업 펀더멘털로 보신다면은 삼성생명은 뭐 우리나라 그 1위의 그 보험회사이긴 하지만은 사실 지금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보험주라고 하면은 단기간에는 금리 인상이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좀 이거는 악재성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삼성생명이라든가 이런 보험주들의 투자 자산은 대부분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될 경우에는 채권 가격의 하락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지금 약간 손실 구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러한 호재성으로 단기간에 좀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은 뭐 본전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수익을 보시고 욕심 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정리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를 좀 우려하셔갖고 좀 더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상담을 해드릴 종목은 유비케어입니다. 뿅뿅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비케어를 상담해 주신 분은 0701님이신데요. 매수한 가격이 3,060원이십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3,020원이고요. 30% 정도를 가지고 계신데요. 보니까 조정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기관 중에서도 대표적인 그러한 업체이고요. 예. 특히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외국 환자들에 대해서도 이 유비케어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제 이런 급등 후에 좀 계속적으로 좀 음봉의 모습을 계속 띄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트상의 흐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좀 말씀하신 대로 질질 좀 흐르는 그러한 장세가 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지금 코스피가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 2% 정도 빠지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어느 정도 코스피가 반등을 할 경우에 이 유비케어도 좀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상승 시에 한 30% 정도는 좀 매도를 하셔갖고 다른 종목을 좀 갈아타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어느 정도 솔전매를 하시고 반등 시에는 한 10% 정도까지 좀 한 3,200~300원까지 바라보시면서 또 투자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원전공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공40님께서 세원전공을 10만 원에 사셨습니다. 현재 13만 7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수익이 40% 가까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익 구간인데 얼마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비중은 50%가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주를 선택을 하신 거는 지금 시장에선 최적의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택이셨네요. 예. 하지만 지금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자동차주는 향후 우리나라의 최대의 그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주도주이지만은 기아차라든가 다른 그 완성차 업체의 주가를 본다면은 그 자동차 부품주 또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세운전구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가격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고 싼 가격이라는 거를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난 후에는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 16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아까 박민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복리 효과로서 조금 더 극대화된 수익을 창출하시고 나오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세원전공 봤고요. 다음 종목은 영우통신입니다. 0520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9,100원에 1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다는 주식이라는 말은 무성한데 보유를 계속해도 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예, 영어통신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흐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강하게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좀 이제 큰 폭의 하락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조금은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차트이지만은 국내의 그러한 이동통신 업계에서도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특히 이제 연말이라든가 2011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면은 이 영우통신에 대한 주가 또한 같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좀 조심을 하시고 한 12월까지 보신 다음에 좀 수익을 보시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이제 연초가 된다면은 그런 주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통해 갖고 수익 창출하시고 나오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어서 세방전지를 볼 텐데요. 세방전지를 매수하신 분의 가격이 33,500원이시고요. 비중이 꽤 많으십니다. 50%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세방전지가 오늘 4%나 급락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상담을 해드릴게요. 0350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세방전지가 오늘은 왜 이렇게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차트상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큰 폭의 양봉이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지금 이러한 하락 추세가 좀 멈추고 다시 한번 반등이 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에 이제 1위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을 하셔갖고 손절매라든가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으시고 시장 상황에 맞게 마찬가지로 12월까지 연말까지 들고 가셔갖고 조금 수익을 내셔갖고 나오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종목 상담 들어온 거 다 해드리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톱텍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사73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톱텍 분석 좀 해주세요. 8,600원에 매수했습니다.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고요. 예, 톱텍이 그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주가는 실적이라는 것이 이제 뒷받침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톱텍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개선은 내년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 구간이시긴 하시지만은 충분히 10,000원 선을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상당히 더 큰 폭의 상승도 이루어질 수 있고, 뭐 아시다시피 10,000원을 넘는다면 호가창이 50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복리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을 어떻게 뚫는지 못 뚫는지에 따라 갖고 그 투자 패턴을 좀 달리하셔야 되는데, 우선 오늘장은 좀 시장 전체가 약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고 내일장 내일 다음 주죠. 어떻게 이 10,000원 선을 어떻게 뚫느냐에 따라 갖고 매매 패턴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자, 부산산업 볼까요? 부산산업을 하신 분은 2744님이신데요. 22,200원에 사셨습니다. 비중은 한 20% 정도 되시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부산산업은 오늘 한 1.5% 밀립니다. 19,000원 선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 이것 같은 레미콘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산업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사실 이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또 실적 개선을 이루어질 수는 좀 힘든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하셔야 되는데, 뭐 주가 또한 이런 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질질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레미콘 사업이라든가 여러 이런 사업들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큰 폭의 상승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시장 반등 시 역시 반등하실 때는 이 종목은 한 50% 정도는 좀 매도를 하셔갖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그리고 요즘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화장품 쪽 업종입니다. 이런 업종으로 중국 테마라든가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종목으로 조금 갈아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3일째, 3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조정폭이 크지 않았는데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벌써 30포인트가 밀려 있어요. 1880선도 내준 상태인데요.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업종별로도 사고 있는 종목이, 그러니까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파는 업종은 금융업종, 철강, 금속, 제조업, 운송장비, 전기전자 모두 일제히 팔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기관의 매물도 또 영향을 미치고 있죠.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물도 1,000억 원 이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강세로 출발을 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했습니다. 4포인트 정도 장 시작보다도 더 밀려있는 상태인데요. 52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개인의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3분기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에 매출 40조 2,300억 원, 영업이익 4조 8,600억 원의 경영실적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중 매출은 분기 사상 최대이며 영업이익은 지난 2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는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15%가량 증가했고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6%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3%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선 것은 반도체, LCD, TV 등 주력 제품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주요 20개국 합의로 환율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한국무역협회 주최 조찬 강연에서 G20 경주회의 때 환율 문제를 두고 합의된 원칙들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총재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은의 공식 전망치인 5.9%보다 높은 6%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 총재는 수출이 호조를 보여 6%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다음 달 이뤄질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 조치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누적 적자 규모가 1조 3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6월부터 적자가 이어져 9월 말까지 누적 4,847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보재정의 누적 보유액 규모도 1조 7,739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건보 수가가 2% 인상되고 보장성이 강화돼 건강보험 급여비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가량 늘어난 것이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도 항암제, 자기공명 영상에 대한 급여 확대로 지출이 늘어나 매월 2천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을 행락철에 교통사고가 집중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0일부터 한 달간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92명으로 지난해 월 평균인 487명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부터 8시에 전체 사망자의 21%가 집중됐습니다. 이는 평소 이 시간대 사망자 비율이 13%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연구소 측은 단풍놀이 등을 마치고 저녁 때 피곤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6%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875선까지 밀려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 역시 5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소비 심리가 조금 꺾였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일본 역시 주가가 크게 밀린 상태인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1.7%로 코스피와 비슷한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과 홍콩 그리고 대만 지수도 일제히 줄줄이 내리고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펴보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